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도 점심 때 저보다 좀 젊은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좀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그냥 장기 침체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이제 기성세대들 있을 때, 기성세대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재테크나 이제 재산이 이제 불안한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좋을 때는 막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도 막 확 오르고, 또 이제 뭐 수익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금방 이제 부를 성취를 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대를 많이 했고, 직장도 그렇고 막 다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기업들도 막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네이버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기업도 많이 생기고, 또 신용 부자들도 많이 생기고, 뭐 넥슨이네, 이런 것들만. 게임, 옛날에만 해도 뭐 게임 그걸 누가 돈 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JYP 기획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한 10년, 20년 그렇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걱정이 많다는 것들부터가 벌써 이게 예전에 우리는 그런 걱정을 아예 안 했는데, 우리 때만 해도 당연히 앞으로 더 성장하겠지, 뭐 성장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지금 기성세대들보다 우리가 덜 성장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걱정이 엄청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걱정이 이제 된다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지금 뭔가 이제 국민들도 체감을 하는가 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제 눈치가 빠르잖아요. 체감을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기 침체에 대한 어떤 걱정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장기 침체가 돼서, 일본 젊은 친구들이 지난 30년 동안 뭐 이제 지금 다 50이 넘었지만 이제 20대 때, 30년 전에 20대 된 친구들이 다 이제 뭐 취직도 안 하고 뭐 해도 이제 뭐 거의 희망이 없는 뭐 그런 사람으로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제 거의 뭐 부모와 독립도 안 하고 부모랑 같이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뭐 뉴스에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기 침체라는 것이 결국은 왜 오느냐. 장기 침체라는 것은 결국은 장사가 안 돼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개인으로 따지면은, 일반 개인이 막 냉면집이나 이런 것들, 냉면집을 했다고 치십시다.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냉면집을 해가지고 장사가 엄청 잘 됐어. 그래서 막 그 빌딩 냉면집에서 빌딩도 짓고 막 해가지고 우리 집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돈 버는 게 너무 쉬워. 그래서 여기저기 뭐 빌딩도 사고 막 그랬단 말이죠. 돈이 막 들어오니까 현금이. 그러니까 현금이 막 들어오는 걸 보고 여기저기다가 빚을 내가지고 뭐 건물이고 뭐고 막 땅이고 막 산 거야. 막 산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지. 뭐 일본으로 따지면 이제 프라자 합의니 뭐니 그것 때문에 뭐 냉면값이 만 원에 팔던 냉면값이 뭐 냉면 메밀이 값이 올라서 뭐 3만 원에 팔아야 된다. 예를 들면 너희 집부터 3만 원에 팔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냉면 만 원에 팔 때는 막 줄을 서서 먹던 사람들이 3만 원이 되니까 아무도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됐는데 돈을 현금이 무진장으로 매일매일 들어왔던 것을 감안해서 부동산이나 뭐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샀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파산이 되는 거죠. 이게 소위 해서 거품이 되는 거니까. 거품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만큼 그 이상의 어떤 빚을 지거나, 빚이지 뭐 결국 빚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거품이 터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부채를 졌다는 얘기야. 부채를 져가지고 뭔가의 자산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빚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버는 돈보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더 많이 들면, 그 비록 빚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품인 거예요. 거품. 내가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셀러리맨인데 소위 얘기해서 집이 세 채인데 그걸 다 관리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자동차가 뭐 몇 대가씩 되는데 그거 세금 다 내야 되는데 그걸 다 내고 나면 월급이 없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예요? 거품인 거잖아. 그 빚을 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이상하게 뭐 집이니 뭐니 자동차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면 그게 결국은 바로 거품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30년, 잃어버린 30년은 결국은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돈벌이가. 그럼 돈벌이가 왜 시원치 않았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소소하게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 예, 뭐 겸손하다. 또 특히 뭐 국민성이 겸손하고 뭐 장인 정신이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확실하게 1등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확실하게 1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예를 들면 자동차가 우리가 일본이 잘 만든다. 뭐 도요타가 잘 만들어. 매출 1등이야.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 1등이라고 하면 일본 차를 얘기합니까? 일본이 아니라 독일 차잖아요. 예, 벤츠잖아, 벤츠.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이라고 그러면 벤츠를 생각하지 도요타를 생각하지 않아요. 도요타가 그냥 어디 가서 많이 팔 수는 있어도 1등은 아니야. 1등은 BMW나 벤츠, 아우디라는 얘기. 독일 3사가 우리가 1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무리 매출이 뭐 도요타가 많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우리가 무조건 입 닥치고 그걸 딱 선택할 수 있는 그 제품이 일본에선 없었다는 얘기죠. 예, 일본에서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소부장이나 뭐나 이름도 모르는 어떤 뭐 소재 부품 산업 이런 것들은 있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뭐 파는 건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야 무조건 그거야. 예를 들면 애플, 그 애플이야. 또는 뭐 테슬라, 이런 거, 뭐 갤럭시, 뭐 아니면 뭐 메모리 뭐 1등 뭐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뭔가 누구의 각인이 딱 되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잘한 거죠 어느 정도. 그냥 어느 정도 잘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이런 비유입니다. 어저께 엄청나게 잘 먹었어. 막 파티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배부르게 먹고 누구 집에 갔어.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서 막 잘 먹었다는 거야. 막 술 진탕 치러서 아침에 딱 나왔는데 아침에 깨고 나서 딱 보니까 어제 내가 뭘 먹었더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잘 먹은 게 없는 거야. 잘 먹었는데 뭘 맛있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게 바로 일본의 잔치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갈비찜이 특히 맛있었다. 육전이 맛있었다. 어제 뭐 육개장이 최고였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그 집은 육개장이야. 아니면 설렁탕. 그 집은 설렁탕. 한번 더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많이 먹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 이런 느낌이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바로 1등 하는 게 없다는 거야. 1등. 미국이 지금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반대로 생각한 거지. 일본이 저렇게 작살내라는 걸 본 거예요. 30년 동안. 여기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무역수지 최대 흑자를 내고 저렇게 해도 결국은 저렇게 침체가 올 수 있는 거는 확실한 1등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IT에서 이제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테슬라네, 구글이네,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이네, 이런 것들로 전 세계적 글로벌 1등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미국도 어떻게 보면 배운 거예요. 미국도 그걸 못 배웠을 때는 엄청나게 재정 적자를 내고 뭐 쌍둥이 적자를 해가지고 재정 적자에 무역 수지 적자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80년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뭐 일본 뭐 미국을 다 팔아도 도끼로 못 산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뭐 후진 나라처럼 됐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미제라 그러면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막 엄청나게 대단한 제품이었지만 우리 20대 때는 미제라 그러면 좀 후진 제품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그런 느낌. 특히 뭐 9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미국이 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없었던 거죠. 네.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뭐든 다 미국이잖아요. 뭐 엔비디아네, 구글이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요즘에 그 박승환 작가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2차 전지 얘기야 뭐 주구장창 하셨으니까 2차 전지는 당연한 거고. 왜? 2차 전지 얘기하셨던 것이 그거잖아. 대한민국이 잘하는 건 2차 전지다. 뭐 저번에 정보통신과학부, 정보통신과학부죠, 맞죠? 과기정통부에서 5개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한국은 2차 전지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박수현 작가 2차 전지 한 거야. 뭐 너무나 유명하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얘기한 것이 바르면 불닭볶음면 같이 이제 K푸드를 얘기하셨어요. K푸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닭볶음면 삼양의 이제 불닭볶음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건 또 뭔가, 왜 갑자기 또 우리가 엔비디아, 2차 전지는 2차 전지인데, 또 갑자기 라면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것도 한 맥락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것도 우리가 왜 1등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다른 거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따라올 수 없는 어떤 뭐를 만들었다? 초록차를 만든 거죠.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어떤 하이엔드, 그러니까 하이테크, 뭐 하이엔드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뭐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알게 되는, 말하자면 냉면 육수 같은 거죠. 냉면 육수의 그 맛을 내려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맛도 보고 또 뭐 손님들한테 그 얘기도 들어가면서 맛이 있네 없네, 뭐 맛이 짜네 싱겁네 이런 얘기를 계속 오래 겪어가면서 야 이 맛이야 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그 어떤 축적의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축적의 기간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박승현 작가가. 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우리를 못 따라오는 거다. 중국이. 뭐 걔네들이 그거를 따라오고 싶어도 그 어떤 축적된 기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의 기술인데 그걸 미국은 당연히 못 따라오고 일본이나 중국도 그걸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거는 뭐 걔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 우리가 만약에 책 한 권을 읽으려고 해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책을 10번을 읽었던 사람하고 책을 한 권을 읽은 사람하고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도 10번을 읽은 사람의 어떤 체득된 어떤 뭐랄까요. 지식을 한 권을 읽은 사람이 깨달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2차 전지는 바로 책 10권을 30년 동안 읽은 거다. 10번을 3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뭐 한자 한자를 다 완전히 그냥 암기하고 그 뜻까지 다 알고 이런 개념으로 알게 되는 거지. 그만큼 정말 최고의 가치, 2차 전지라는 것에 대해서 막 철학까지 줄줄줄줄 읊을 정도로 왜 2차 전지냐, 뭐 2차 전지가 이유가 뭐냐, 2차 전지로 했을 때 위험성은 뭐고, 2차 전지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뭐 부산물부터 시작해서 그거의 어떤 뭐 복합적인 효과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막 줄줄줄 읊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재 2차 전지 한 사람은 그냥 막 베끼기 바쁜데 이제 막 30년 동안 2차 전지 해왔던 기업이나 이런 것은 뭐 거기에 대한 철학까지 막 있는 거지. 뭐 성리학 같이. 뭐 기술력도 빵빵하지만 왜 2차 전지를 해야 되는지, 그 2차 전지 미래가 뭔지 맨날 토론했던 사람들이니까. 맨날 그것만 얘기해도 30년 동안. 뭐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뭐 불닭볶음면이나 그 라면 같은,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것도 왜 한국이 이렇게 유망하냐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그것도 이 음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K푸드라는 게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년 동안 어떻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 뭐 궁중놀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뭐 그 대장금이네 뭐네 그런 어떤 K 드라마가 또 많은 저변 확대를 시켜놓고 일단 음식이 있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음식의 역사를 가지고 실제로 또 뭐 지난 20, 30년 동안 뭐였어요? 막 방송도 나가고 대장금이네 뭐네 뭐 사람들이 막 저변이 확대돼 있잖아요. 또 그 확대된 와중에 실제로 그걸 또 대기업에서 지금까지 뭐 비비고네 뭐네 하면서 삼양라면이네 뭐 오뚜기네 그리고 뭐 농심이네 이런 기업들이 또 자기들끼리 막 경쟁해가지고 엄청난 그 실력을 쌓았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음식의 문화도 뭐 거의 막 500년, 심지어는 뭐 고려 신라까지 가면 1000년 넘지. 그 기간에 그 한류에 대한 기간, 그 한류 음식에 대한 기간, 그리고 실제로 그걸 기업화하고 어떻게 보면 상품화해서 만든 어떤 시간도 상당히 몇십 년 동안 돼 있고, 또 그 몇십 년 동안 돼 있던 그 기술을 또 드라마로 녹여가지고 또 홍보를 해놨고, 또 그 심지어는 거기다가 BTS 같이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가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됐어요? 홍보의 어떤 뭐 끝판왕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K푸드는 뭐 K배터리, 소위 2차 전지하고 똑같이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일본이나 중국이 그 해왔던 거니까. 중국 음식이 뭔지 뭐 제일 음식이 많은지 누가 몰라요. 뭐 별의별 의자 빼고는 다 먹는다면서. 그 의자 빼도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이렇게 상용화해가지고 이걸 상용화해서 중국 음식을 상용화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무슨 기업이 있어요. 지들끼리 무슨 그거를 경쟁을 해가지고 뭐 소위에서 그 비비고 같은 만든 그 대기업이 만든 어떤 그런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가 그걸 또 홍보를 해가지고 대장금 같은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또 그런 어떤 뭐 BTS 같은 그런 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다 만들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들을
한국은 그걸 다 이미 축적해 놓은 거지. 그 소위 얘기해서 2차 전지가 축적해 놓은 30년 동안의 시간처럼. 그러니까 K푸드를 괜히 박순월 작가께서 야, K푸드가 뭐 앞으로 유망하다. 특히 뭐 불닭볶음면 유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축적의 시간 때문입니다. 그 축적의 시간.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핵심적인 뭔가의 그것을 이미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2차 전지하고 K푸드, K배터리하고 K푸드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남이 그걸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뭐 그걸 어떻게 우리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 덴마크라는 나라가 덴마크 푸드, 뭐 D푸드 해가지고 그걸 뭐 지금부터 만들어서 발굴해서 하려고 딱 하니까 뭐 덴마크기면 노르웨이나 뭐 핀란드 거하고 별반 다른 것 같지도 않고 뭐 영국 애들하고 비슷한 거 같고 결국 뭐 바베큐 같은 거 비슷한 거라서 이걸 또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K푸드하고 너무나 또 차이가 많이 나 보이니까 에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미국도 뭐 미국 푸드 하려니까 뭐 칠면조 몇 개 있고 스테이크 몇 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영국 해보니까 뭐 피시앤칩스 뭐 이러다가 이제 많은 거예요. 일본도 이제 우린 좀 음식 좀 되지 딱 하려니까 막상 그걸 또 다들 뭐 장인이 하고 앉았어. 뭐 초밥이니 뭐니 라면이니 다 장인이 하고 있지 그거를 어떤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또 없는 거지. 왜? 자기들은 또 그게 좋다고 해서 장인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니 그게 이제 대기업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상용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또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은 아예 그냥 그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박수환 작가께서도 하신 얘기지만 뭐냐면 경쟁국들이 그걸 어떻게 따라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 있지가 않은 거야. 그게 두 가지 산업인 겁니다. 바로 K배터리하고 K푸드야. 이게 지금 당장 들어가가지고 K푸드를 아주 그냥 압살할 만큼의 우리가 뭐 음식이 있느냐. 미국 음식이래봐야 뭐 스테이크 몇 개 있고 뭐 매출이 뭐 어쩌고 하면 내가 뉴욕 가서 먹어보면 뭐 음식 종류도 몇 개 없어. 칠면조니 뭐 이런 거 하고 뭐 몇 개 없어요. 워낙 그냥 그런 거 음식에 별로 그렇게 뭐 소위 얘기해서 그렇게 까탈스러운 민족이 아니야.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은 더 한심하고 영국은 뭐 영국 마누라 얻는 게 제일 안 좋다 그러잖아요. 뭐 음식을 할 게 없으니까 뭐 피시앤칩스가 다야. 다예요. 뭐 더 이상도 없어. 응? 매출이 뭐 이런 거 몇 개 있고 막 그런 거. 독일은 뭐 소세지지 뭐. 뭐 이런 식이니까 뭐 독일 푸드, 뭐 미국 영국 푸드, 뭐 프랑스 푸드, 프랑스도 결국은 뭐 일본하고 똑같이 뭐 기업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레스토랑에서 뭘 시켜 먹는 건 많은데. 그걸 뭐 기업에서 대량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뭐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프랑스는 마치 뭐 그렇게 하면 쌍놈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K푸드라는 거지. 마치 2차 전지처럼. 2차 전지도 결국은 뭐 배터리 그 만드는 기술이 그게 많이 그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고 박순환 작가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시간.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파운드리처럼. 우리가 파운드리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이제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TSMC보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삼성이 그걸 만약에 구축을 하려면 TSMC는 가만히 있나? 우리는 막 1년, 2년 동안 구축하면 TSMC는 더 멀리 가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이제 멀었다. 이 반도체 이제 끝났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격차가 벌어져가지고 따라가기가 힘든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박순환 작가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젊은 애들이 그 얘기를 하면 젊은 애들이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한국이 지금 산업이 뭔가 지금 불안하다. 반도체도 지금 뭔가 1등 같지가 않고 자기 눈치가 탁 채워지는 거야. 자동차도 뭐 흑자 낸다는데 너 돈 있으면 현대차 살 거야, BMW 살 거면 누가 현대차 삽니까? 돈 1억 주고 BMW 사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압도적으로 무조건 그거 살 거야 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바로 K배터리하고 K푸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라도 우리가 뭔가 잡고 가지 않으면 장기 침체는 그냥 오는 거예요. 왜? 장사 안 되면 오는 거야. 나라에서 돈 못 벌면. 막 엄청나게 지금 빌딩 져놓고 뭐 전 국민이 다 무슨 뭐 한강변에다가 집 사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비가 엄청 져가지고 지금 뭐 아파트 한 채 30억, 50억 해놓게 막 거품처럼 막 뛰어났는데 갑자기 돈 안 벌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셀러리맨들이 막 앞으로 돈 엄청 벌 줄 알고 막 카카오니 네이버니 뭐 엄청나게 지금 대놨는데 갑자기 장사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거품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안 오려면은 세계 1등을 하는 기업이 두 가지는 돼야 되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K배터리하고 K 푸드가 핵심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